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하며 독일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번에도 에릭 다이어가 선발 출전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날 뮌헨은 공을 피하는 다이어의 수비로 인해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투엘 감독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지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뮌헨은 사실상 리그 우승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요. 독일 축구계는 다이어가 합류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이어 영입을 추천한 해리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체 왜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실점 장면을 보며 웃었던 것인지,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들,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했다는 사실과 리그 우승마저 놓친 사상 초유의 무관위기에 직면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조직력으로 한때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찬사를 받던 뮌헨이지만 최근 구단 내 파벌 싸움과 선수들과 코치진의 싸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현재 뮌헨은 완전히 둘로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파벌의 중심에는 해리케인과 다이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투엘 감독을 지지하며 토마스 밀러 같은 기존 뮌헨 선수들과 대립하였고 결국 뮌헨은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프라이부르크 원정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경기 시작 전 뮌헨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에릭 다이어가 선발 출전할 것인가 였습니다. 케인의 소개로 뮌헨으로 이적하게 된 다이어는 조건부로 발동하는 12개월 연장 옵션이 있었고 해당 옵션의 발동 조건은 바로 다이어의 경기 출전 횟수였기 때문입니다. 공격진에는 해리케인,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마티스텔이 포진했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가 배치되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게레이로와 키미히가 양쪽 풀백으로, 중앙 수비에는 김민재와 다이어가 나서며 뮌헨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팬들의 우려대로 뮌헨은 경기 시작 11분 만에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공격 상황, 눈앞의 선수들에게 집중하는 뮌헨 수비수들과 달리 오직 한 사람 다이어만큼은 고개를 돌리고 손을 높이 들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던 다이어는 당연히 자신에게 오는 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에서 패배하며 헤더를 허용합니다. 노이어 키퍼의 1차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으나 불행히도 튕겨져 나온 공은 다시 한번 다이어가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다이어는 상대 수비수가 자유롭게 슈팅을 하게 놔뒀는데 마치 다이어를 허수아비 취급하듯 눈앞에서 오버헤드킥을 시도합니다. 노이어 키퍼의 2차 선방, 손끝에 걸린 공은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은 또다시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향하며 슈팅을 내주고 맙니다. 슈팅 궤적상에는 에릭 다이어가 있었지만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빼며 공을 피하는데요. 2번 연속 놀라운 선방 능력을 보였던 노이어 키퍼였지만 아무리 대단한 골키퍼라도 3번 연속 선방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선제골을 허용한 뮌헨, 그런데 다이어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실망감을 표출하는 뮌헨 선수들과 달리 홀로 큰 소리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뮌헨 선수들을 격려하는데요. 실점의 원흉이었던 다이어의 격려에 반응하는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뮌헨 선수들의 시선은 오히려 다이어가 아닌 해리케인에게 집중되는데요. 케인은 마치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양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투엘 감독은 뜻밖의 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팀이 실점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중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장면에 축구 팬들은 그가 경질이 확정됨에 따라 구단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뛰어난 전술적 능력으로 인해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불같은 성격과 기행으로 인해 구단과 자주 마찰을 겪은 것으로 잘 알려진 괴짜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일각에서는 투엘 감독이 자신을 경질시킨 것에 대한 복수로 일부러 수비구멍이라 평가받는 다이어를 계속해서 선발 출전시키며 12개월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가 뮌헨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이번 경기 다이어의 실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가장 먼저 그들이 다이어에 대해 비판한 것은 끊임없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중요한 수비 상황에서도 다이어는 불필요한 지시를 하다가 바로 앞에 공격수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고 실제로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공중볼 경합에서의 실패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다이어의 소극적인 수비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이어 코앞에서 오버헤드킥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버헤드킥은 특정 상황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다이어를 눈앞에 두고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를 수비수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다이어는 발만 들며 수비하는 척 했을 뿐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오버헤드킥 상황에서 수비수는 높이 뜬 공을 처리할 때 머리를 사용하지만 다이어는 부상이 두려운 나머지 발을 들며 수비하는 척 신용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버헤드킥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노이어가 아니었다면 실점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태클 시도 횟수가 0회임을 지적하며 다이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비 경합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넨 실점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다이어가 지목되었는데 다이어는 자신이 있는 쪽으로 날아오는 슈팅을 보고도 몸을 돌려 피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안 귄터의 슈팅 상황, 다이어는 두 눈으로 똑똑히 이 상황을 인지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는 경직된 자세로 몸을 돌리며 공을 피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다이어가 수비수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이어는 미넨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리케인은 6번이나 되는 슈팅을 난사했는데 말 그대로 난사였습니다. 슈팅 정확도 17%로 유효 슈팅은 단 한 번뿐. 심지어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놓치면서 다이어의 뒤를 잇는 워스트 선수로 지목되었습니다. 다행히 마티스텔과 무시알라의 득점으로 패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가장 고생한 선수는 노이어 키퍼와 김민재였습니다. 노이어 키퍼는 4번의 선방을 했으나 2개의 실점으로 평점 6점을 받았으며 김민재는 준수한 수비 스탯과 도움 1개를 기록하며 7.9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이어라는 수비 구멍의 존재감은 실로 거대했고 결국 경기 막판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미넨은 다잡은 경기를 놓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넨은 레버쿠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승점 7점 차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만약 레버쿠젠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승점 10점 차로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넨은 사실상 자력으로 리그 우승은 불가능해졌으며 이번 시즌 유일한 희망인 챔피언스리그마저 1패를 기록 중이다 보니 미넨은 사상 초유의 무관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축구계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보단 해리케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이어는 어차피 토트넘에서 벤치를 지키며 선발 출전도 못하는 선수였다 보니 아무런 기대도 실망도 없었지만 굳이 그런 다이어를 미넨으로 영입하고 파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만들어 팀의 분열을 조장하고 다이어 선발 출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해리케인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넨 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케인은 절대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라는 글이 격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토트넘이었기 때문이며 토트넘에는 바로 손흥민이 있었기에 케인의 장점이 돋보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공간 창출 능력과 골 결정력으로 인해 케인에 대한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이 크게 분산됨에 따라 케인이 득점과 도움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미넨 팬들은 만약 케인이 미넨을 떠나면 절대 빅클럽으로 이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케인이 다이어를 영입한 것을 두고 그가 우승이 아닌 우정을 택했다는 조롱 섞인 글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